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 여러분, 황금 메이크입니다. 오늘 주제는 늘어가는 20대 30대 시직자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시직자는 장기 시직자들입니다. 퇴사하고 뭐 몇 개월 구인구직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업급여를 타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들기기 포기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사를 보고 이거 내용을 써야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만큼 공부 많이 한 세대가 없고요. 대한민국 역사 유래이래. 그리고 지금만큼 돈을 많이 벌기 쉬운 시간 세대도 없어요. 가령 얘기하면은 뭐 배달 알바 부업 같은 거 해도 되는 거고요.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전자책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돈벌이 방법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넘쳐납니다. 그런 와중에 일을 안 하는 시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좀 잔소리하려고 영상 만들었어요. 자,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 세대가 6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노인이랑 어른 빼고 그리고 50대 정년제 가실 분들 빼고 40대 제외하고 이제 진짜 생산 가능 인구만 따졌을 때 인구가 있는데 그중 60만 명이 지금 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예요. 니트족이라고 하죠.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복합적이라는 건데 취업난,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한창 일해야 될 젊은이들 그냥 놀게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이가 아주 긍정하는 얘기입니다. 실패하고 도전하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한번 사업 같은 것도 때려보고 내가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인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조로화라고 하네요. 저도 이 단어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편입을 포기한 급증에 이거 오부에게서 얘기해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내 친구는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 500씩 받고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200 간신히 아득바득 받는데 벌써 임금 차이가 2.5배가 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 네가 그 시장 가치에서 받는 가치가 너한테 그게 부여된 거라면은 능력을 키워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경력이라도 쌓아라 이거예요. 네. 바로 내용 이어갈게요. 황금 티켓 증후군 나오죠. 손에 넣기만 하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능 열쇠를 보이는 열망을 현상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황금 티켓은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입니다. 이거를 목표로 하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안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90%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240만 원이 2030의 소득이라는 게 나왔어도 통계청에서 제가 좀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황금 티켓 출연을 주기 위해 초중고 대학생 가구가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26조 원에 달하고 네,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대학 가서도 외국어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취득에 1인당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이유는 그래 남는 장사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유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근무 여건이 너무 커다 이 얘기예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경력 쌓느니 그 시간에 대기업 스펙을 갖거나 구직을 포기해 취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낙인 찍히는 거 싫어가지고 이제 지원자 이렇게 넘치는 대기업도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네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후순위로 둔 채 우리 간판만 집착하는 사회 풍조로 구식자와 전공 직무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공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있는 대기업들은 화학이나 이제 철강, 화학, 철강, 그러니까 전화기라고 하죠. 전화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 직무를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 연구원으로 박사, 석사 따신 분들은 넘어가 엔지니어 연구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산지에 갖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무슨 뭐 건설회사 전화기 나온 사람이 뭐 기계는 좀 모르겠어요. 화학이랑 전자 나온 사람이 뜬금없이 건설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무직으로 앉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이런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절 중심 인재 육성 체계에 가담하며 탈피하는 이때 혁신이 필요하다. 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50대 중소기업 부장 월급 대기업 신입보다 적어. 통계청에서 대기업은 563만 원으로 오른 반면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266만 원으로 2.9배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음,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근로자가 이만큼 소득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얘네만큼 오래된 기업이 없어요. 일본처럼 중소기업 하나가 기술을 절대 이것만큼 안 뺏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는 더 분명하다. 20대 대기업 평균 근로자는 321만 원대,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0만 원, 제가 말했죠 200만 원대라고. 30대는 531만 원에서 282만 원, 40대는 698만 원에서 311만 원, 50대에 이르러선 무려 거의 2.5배가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전체로 포괄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의 4, 50대가 20대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저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소득이 돼요. 20대는 비교적 덜 나거든요. 30대부터 2배 가까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40대 되면은 뭐 그냥 2배가 넘어가는 거고요. 50대가 왜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많이 메꿔진 게 근로를 하는 시간이 좀 적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30은 워라벨이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에 빠져 있는데, 여기 김나영 씨라는 사례가 나오네요. 그 김나영 씨는 20년 2년은 다니다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했다. 회사 사무실이 서울 외곽에 있어 출퇴근만 2시간에 써야 되고 연차를 내고도 일을 해야 하거나 노래방에서 자주 회식을 하는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직장 상사들 끊임없이 이직퇴사하는 형 동료들을 보면 현타가 왔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썼는데 이건 좀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니까 가족들도 높아졌고, 사옥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구내 식당이 있어서 밥도 아낄 수 있었고, 직원 개인의 법인카드 지급돼 영업을 나가 따로 쓸 일도 없었다. 유급 휴가는 당연히 보장됐고, 지인 거래처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단박에 알아듣는 회사 인지도 또 높다. 코로나 기간 이직한 직원들 대부분 중고신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 대기업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라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한 16시간이라고 자야 8시간만 자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일해야 내 주머니 돈이 그만큼 꽂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젊음의 가치를 열정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12시간, 뭐 13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1시간의 단가가 2만 원, 3만 원 나올 수 있는 만큼 내 가치를 올리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랑 다르죠, 개념이 벌써. 대기업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문적인 직무 역량 갖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시 경력 채용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 뽑아도 미스매치로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조직 우선되는 대기업 문화 염증 때문에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업무 적응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문제가 이거예요. 공채를 내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뭐를 하는데 거의 한 반년 까먹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차쯤 돼서 얘가 나가. 그러면 이 회사 대기업에서 1년 동안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이나 시간을 날려먹어서 이 사람 키우는 비용, 월급 주고, 신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초봉으로 뭐 4,500, 5,000 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이것만 받고 나간 거야. 1년 근속기간이 적다는 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이유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뭐 해외 같은 얘기를 했네요. 2015년에 한국 대졸 자금 50%가 전공과 상관없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 진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더라, 뜬금없이 뭐 바이오과를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적성에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보고 과를 선택을 하니까. 왜 괜히 의대 정원이 이렇게 잔뜩 쏠려 있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긴 해요. 돈 벌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35살 때부터 이게 정확하게 전문의가 돼서 자기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직접 내 주머니에 돈 꽂히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뭐 수련회부터 레지던스부터 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50대까지 벌 수 있는 돈이 많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부러우니까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만 인생이 사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걸 밥벌이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 선임 연구원이 하는 말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표준화된 대학 시험에 못지않게 재능과 흥미를 기반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교육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 우리가 아는 상위 10% 정도 대학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수능 시험 치는 애 중에 상위 10%밖에 못 가요. 나머지는 그렇지 아니한 대학을 가요. 이름도 모르거나 듣보잡이거나 뭐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판만 따는 나라라고 치면은 그럼 나머지 90%는 잉여인간에서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누구는 그 엘리베이터 수리를 홍보하는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령 엘리베이터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엘리베이터 부품 회사에 만드는 그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안 그럼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작게는 우리 사회부터 우리 구성원들부터 안 돌아가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가 멈추게 되는 사건이 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6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바하면서 뭐 대충 공부한다고 표시해서 표기 안 된 사람들까지 치면 더 많을 거예요. 이거 한 2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7, 28, 29, 30, 31, 32 이 한창 일해서 방금 27인 분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경력하고 대기업으로 점프한 것처럼 점프할 수 있으면 점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베스트예요. 안 되더라도 경력은 쌓인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학을 가면은 대학 간판 아무것도 아니라 졸업장 F만 안 받으면 졸업장 받는 것처럼 회사에 다니면 경력이 쌓여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 직무에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그게 내 인생의 커리어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나가면은 지금 아래에서 받쳐줄 애들이 받쳐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다 어깨에서 분담해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니트족이 돼서 집에 히키코모리로 박혀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전 사실 슬픕니다. 20대 30대 대해서 한창 경력도 쌓고 무슨 일이든 도전해보고 하고 열정을 쌓아야 돼. 30대라고도 뺄게요. 20대들은 그래야 되는데 저도 20대 중에 하나지만 주변에서 너무 열정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 잘 되고 싶은 사람들, 조금만이라도 더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고요. 시장의 가치를 내가 받는 월급으로 평가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월급이 작으면 다른 데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다 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당연한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 남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미크였습니다.